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가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공유한 뇌물액을 원심보다 50억 원 이상 추가로 인정했고 또 삼성그룹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 유착 사건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계 작업에 관하여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승계 작업은 그에 관한 전 대통령의 직무 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 핵심은 말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국장을 닮은 인간의 오랜 친구, 이 동물 말, 최 씨의 딸 정유라가 탔던 바로 그 말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약 34억 원 상당의 말 3마리와 최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약 16억 원을 모두 부정한 청탁에 따른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 횡령 액수는 총 86억 원이고요. 자,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라서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피고인 최서원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왜 삼성 명의로 했냐고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박상진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최서원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말의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최서원과 그러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도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직자였기 때문에 이 뇌물과 다른 혐의를 나눠서 선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박 전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여러 범죄가 합쳐지면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추가를 하지만 이렇게 분리 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혐의별로 형을 합산해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최 씨에 대해선 일부 기업에 대한 강요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의 판단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자, 당사자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우선은 삼성 측입니다.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에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후계 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절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제 선고가 생중계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이 구치소에서 재판 결과를 들었습니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반응이었다고 하죠. 그나마 유일하게 직접 만남을 갖는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구치소를 방문해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대신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분, 재작년부터 매주 편지를 쓰고 있다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나섰습니다. 우리공화당이라는 당명도 박 전 대통령의 뜻이 대단히 반영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대한민국의 법치가 사망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법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조국 같은 가족 사기단 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 시키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결코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저 불의의 세력과 한판의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다시는 오늘과 같은 지옥의 날을 겪지 맙시다, 여러분.
자, 최순실 씨는 황당하고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 측의 이경재 변호사가 입을 열었죠.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정명, 이런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성해서 판결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이 최 씨가 대법원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26일 선고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7장 분량 자필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일종의 최후 진술서인 거죠. 자, 최 씨는 완전한 인권 침해다. 수용자들이 받는 모멸감과 을의 처지는 누구도 이해 못할 것이라면서 본인을 을로 칭했습니다. 또 재판을 받는 3년 동안 몸과 영혼이 썩어간다면서 검찰의 협박을 겪으며 온 세월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돌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 최 씨는 조 후보자와 관련해 팩트가 다 나오는데도 아니라며 큰 소리를 친다라면서 대체 무슨 힘이 있어 그러느냐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최근 이경재 변호사를 접견할 때도 내 딸은 매달 따려고 노력이라도 했지 조국의 딸은 거저 먹으려 했다라면서 나 억울하다 이렇게 토로를 했다고 하더군요.